자, 이어서 삼각파 또는 톱니파라고 그러죠. 그럼 얘도 또 평균값을 외워요,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요거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삼각형의 높이가 h, 그 다음에 요 밑변 길이가 l, 그럼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요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패에서 평균값은요, 자, 다시 한번 평균값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얘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반주기 동안에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파이. 그 높이는 최대값이니까 VM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반주기니까 얼마가 돼요? 파이가 되는 거죠? 나눠버리면, 그죠?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면, 그렇죠. 2분의 VM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왜 외웁니까? 물론 이제 삼각 반파라는 거는 우리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삼각 반파 구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각 반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파에서 시력값을 구할 때는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독특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정연파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게 시력값이 되지만, 삼각파에서는요, 최대값을 루트 3으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뭐야? 삼각파죠, 삼각파.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 저기 뭐지, 그 삼각 반파의 뭐 시력값 구해라,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교재도 없으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여기까지 어쨌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평균값은요, 그러니까 전파인 경우는 어쨌든 반주기 동안의 그래프의 넓이를 반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그냥 평균값이다. 그러면 이걸 다 복잡한 거 일일이 외우느라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꼭 뒤에 우리가 정류회로,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정류 반파, 우리 정류 전파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또 써먹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회로 이론 할 때 특히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태분항의 정리라든가 회로 등가 회로 바꿀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해주는 부분은 제가 회로 이론을 하기 위해, 물론 회로 이론할 때 필요하지만 회로 이론이 아니라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우리가 단자 전압을 측정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회로 이론에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만 뭔가를 좀 하나 설명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간혹 보면요,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마치 팔자를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모양이 나옵니다. 요게 메비우스 띠 있죠, 메비우스 띠. 아시죠? 한번 긴 종이를 한번 꼬아서 풀로 붙이면 얘는 끝이 계속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비우스 띠, 얘는 무한대. 그래서 요건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그 무한대는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전기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수,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도 전혀 문제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먼저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쭉 가다 보면요, 이게 일시백천 만억조 경제에서 막 해서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자, 분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분자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C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자는 변함이 없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 봐봐요. 분모가 10, 100, 1000, 만, 막 해서 1억, 100억, 1000억 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 그렇죠. 이걸 무한대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요 10분의 1은 0.1인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100분의 1은 0.01이네요. 그럼 얘는 0.001이 되겠네요. 만분의 1은 0.02세개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0.000 땡땡땡땡 000000000 해서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값들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그렇죠. 0이라는 값에 계속 가까워지죠. 그러나 완벽한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는 그냥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요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올 때요, 요거 기억하세요. 무한대,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분자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 그럼 이 값은 앞으로 직관적으로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어디서도 나와요?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나오죠. 라플라스 변환, 골치 아프죠. 자, 거기서도 이거 무한대변의 상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자, 제가 여기 몇 개 숫자를 이제 분수를 하나 적어놨어요. 자, 3 더하기 1분의 2, 30 더하기 1분의 20, 300 더하기 1분의 200. 자,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2, 200, 20, 200, 2000, 2만, 20만. 자, 분자도 하나 계속 커지고 있죠? 근데, 자, 3 더하기 1이니까 4. 30일, 300일, 3000일, 3000일, 그 분모도 한없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래요. 자, 분자가 한없이 계속 커지죠? 그럼 얘도 무한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1이라는 값은 변함이 없죠? 근데 뭐야, 300, 자, 여기 밑에, 요 30, 300, 이거 다 커지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요 2 있죠? 요거 2. 요거.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거 2고 3이니까 이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런 케이스는요, 이렇게 보세요. 나눠보세요. 자, 뭘 나누냐면요. 자, 3000으로 나눠버리세요. 3000으로 나눠버리면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자, 3000분의 2000이 되겠고, 여기는 1 더하기 300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어차피 2000하고 3000 날라가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3001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은 방금 얘기했던 지금 이 모양이 되겠죠. 분모가 한없이 커지죠. 그럼 얘는 분자는 1 더하기 0이 되는 거고, 분모는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값이 얼마예요? 3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 같은 거 이제 계산할 때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원리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무한대 더하기 상수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자? 무한대로 나누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그냥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다. 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회로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자, 하나는 자, R1 저항, R2 저항이 있죠? 자, 근데 지금 R1과 R2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각각 R1의 전압광합 V1과 R2의 전압광합 V2 요거 구할 수 있어요? 자, 전압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V1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전체 합성 저항이 R2 더하기 R1이네요. 그죠? 여기 얼마? R1 되겠네. 이렇게 곱하기 얼마? 전원전압 V. 여기 이제 V1의 전압강가 되겠고, 자,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R2 더하기 R1번의 R2 V, 전원전압 V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회로 일어나서 직렬에 관한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개방된 회로에서 단자 전압을 구할 때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외우는 거지, 막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여기가 개방이, 여기가 저항이 없어, 개방. 요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개방이 된 거예요, 개방. 근데 개방이지만, 여기에 뭐가 걸려있다?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이 가해지고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도 전압 강화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이제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개방이 됐다는 건요, 여기가 저항이 없어졌죠. 그 저항이 없었다는 게 얘는 공기 아니에요? 그냥 개방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말은 R2가 결과적으로는 저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개방. 단선. 이게 단선이잖아요. 개방이 있고 단선 아니에요? 자, 개방이나 단선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 개방이나 단선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단락은 뭐예요? 짧게 이어진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저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이 없죠. 0이죠, 0.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단락이 아니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과연 여기 전압이 V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여기 가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V1, 여기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느냐. 자,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 회로에서 이거 체킹 준비해놨죠? V1은 R2 더하기 R1분의 R1 곱하기 V.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R2가 지금 개방이 됐잖아요. 그럼 R2는 저항이 뭐다? 저항값이 무한대다. 그럼 여기 R2가 아니라 무한대를 대입해 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없이 큰 수의 R1 더해봐요. 예를 들어서 1억에다가 100 더해봐. 10억에다가 100 더해보고 100억에다가 100 더해보고. 그럼 100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분모는 무한대지만, 자, 분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상수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럼 0 곱하기 V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V1은 뭐가 되는 거예요? 0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방이 됐을 때는요, 전압도 있고 저항도 있지만 개방이 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I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지금 오음에 붙여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전압도 있고 저항도 있지만 전류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압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자, 그러면 이제 V2, 우리 V2에 걸리는 전압을 생각했잖아요. 자, V2는 아까 준비해놨죠? 여기 준비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번엔 R2가 뭐라고? R2가. 그렇죠. R2가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R2 대신에
R2는 저항값이 무한대가 돼요. R2는 저항값이 무한대가 돼요. 자, 더하기 R1 곱하기 전원전압 V가 돼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무한대로 나누라고 그랬죠? 이렇게 분모 문제를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한대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얼마예요? 약분하면 이게 1 되겠죠? 약분하면 1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여기 무한대면 상수죠?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럼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얼마?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V니까 그냥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방을 했을 때는 이 개방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전원 전압과 똑같아요. 왜? 여기에 전압 강화가 0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전압이 0이라는 거를 이해를 그냥 요 오메 법칙 해석하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개방된 회로에서는요.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지만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개방된 단자, 이 단자 사이의 성간 전압은 그냥 전원 전압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본 지식 마지막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다이오드와 저항의 차이점이에요. 아직 다이오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는 저항 표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다이오드 표시예요. 다이오드가 뭔가요? 설명드릴게요. 자, 다이오드와 저항의 차이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압이 가해지잖아요. 저항이 있고 전압이 가해지면, 자, 폐회로 같으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전력이 소모되죠, 전력. 자, 전류가 흘러. 또 반드시 전력이 소모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되고, P는 VI, 이게 전력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이오드는요, 실리콘인 경우 전압 강화가 0.7V입니다.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나 다이오드는 전압 강화가 있지만 전력을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톨게이트 뭔지 알죠? 톨게이트. 우리 톨게이트가 두 가지가 있죠. 차르막 달려가다가 이제, 그죠? 이제 딱 멈춰갖고 이게 통행권, 그죠? 이게 통행권, 아니면 이제, 이게 통행권 뽑아야 될 거냐? 그럼 이제 멈춰야겠죠? 그럼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려면 여기서 또 기름값도 그만큼 또 더 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이패스는요, 통행권, 여기, 통행권 발급하는 톨게이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내요? 통행세 내죠, 통행세. 톨비라고 하죠, 톨비 지급하죠? 그 톨비가 바로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췄다 다시 출발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겠죠? 그게 바로 전력 소모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이패스 구간은요, 멈춰요, 안 멈춰요? 그냥 내리 쭉 달려나가잖아요? 달려나가다 보면은, 띵동 하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청구하겠죠, 그죠? 그러나 멈추지 않잖아요. 이 다이오드가 그래요. 전류가 여기서 멈추거나 아무런 저항을 안 받아요. 그냥 쭉 하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류로 인한 전력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하고 저항의 차이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하셔갖고 나중에 제가 정류 회로 설명할 때 그때 좀 이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